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증권면 기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어제 아마 시장 보시면서 참 강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좀 부진했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불안감이 있을 때 이제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매개라는 표현을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사실은 어제 오전장의 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0.56%대부터 시작을 해서 1% 가까이 이 낙폭이 좀 커졌었고 1% 좀 넘기도 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 이상 낙폭이 좀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던 조정이 이제 시작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게 이제 5월달, 6월달에 좀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전장에 부진하더라도 오후장에 만회하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또 장도 그랬고요. 특히 어제장의 의미는 개인이 이렇게 오후장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였다라는 점, 이 점을 이제 특히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 왼쪽에 있는 저 차트는 올 들어서 이제 코스피의 흐름이죠. 저 밑에 중간에 가다가 뚝 떨어졌을 때 저게 이제 지난 4월 9일 날 올해 이제 연중 최저점입니다. 이때 2284까지 그때 떨어졌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예전에 팬데믹 때처럼의 그런 드라마틱한 급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등을 꽤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9일 날 2284 장중에 찍고 지난 20일 날 3021까지 찍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단 현재까지는 연중 고점인데 불과 한 두 달 열흘 정도, 한 70일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740포인트, 그러니까 30% 넘게 올랐다.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 개인 이 매수 주체들 모습 보이는데 사실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는 외국인의 힘이 컸던 거죠. 6월 달에 들어서만 지금 5조 이렇게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어제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1조 3천억 넘게, 외국인이 3천억 넘게, 기관이 9천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1조 3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1조 4천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그런 모양새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특히 개인은 최근 들어 나타난 특히 최근보다는 저는 제 느낌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서학개미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 올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장이 좀 빠질 때 저가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4월, 5월 달 장이 좀 흔들릴 때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개인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좀 여러 번 있었던 게 저기 기억이 날 정도인데요. 일단 어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시 개인이 시장의 안전판으로 뛰어나서서 개인이 시장의 지수를 좀 받치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뉴욕 시장이 또 굉장히 반등을 또 했죠. 뉴욕 시장도 오전장이 좋지 않다가 오후장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부터 이제 이런 뉴욕 시장의 어떤 호재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오늘은 수급 주체들 봤을 때 다시 또 외국인이 살지 여부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어떤 매도 규모가 줄어들지 여부 또 개인이 오늘도 또 시장을 끌고 갈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좀 주안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장이 오르다 보면요. 짝꿍처럼 같이 따라붙는 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 잔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건데요. 표를 한번 바로 보시죠. 요즘에 공매도 잔량이 많이 쌓이는 종목들 탑 10입니다. 미원상사, 미원SC 이게 쭉 있고요. 삼성생명 눈에 보이죠. 오리온도 있고요. 영원무역홀딩스도 보이고 마지막에 하나금융지주까지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미원상사 정도 빼고는 사실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좀 비중이 좀 높죠. 저렇게 되는데 오른쪽 제일 끝으로 이달 수익률을 보면은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지만 플러스인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눈에 띄죠. 24%나 좀 주가가 이달 들어서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를 쳤던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손해가 좀 현재까지 크겠죠. 이제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만큼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매도 2분기 실적이 좀 계속 좋은 종목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어떤 잔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현재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공매도 잔량이 얼마 정도, 요즘에는 HTS도 그렇고 네이버 이 증권 면에서도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시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락업이 풀려도 끄떡없다. 계속 오르는 달바 인투셀. 이게 보통 새내기주들은 일정 시점을 두고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보호예수 물량, 뭐 락업 물량부터 얘기하죠. 이게 풀립니다. 풀리면 한꺼번에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보호해제가 풀린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 이 제목에 있는 달바나 인투셀 같은 종목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표는 올해 그 주요 새내기주들 공모가 대비 상승률입니다. 한텍, 나우로보틱스, 달바글로벌, 아스테라시스 등등등 쭉 있죠. 뭐 주가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 다 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3배, 2배,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올 들어서 꽤 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여자 승무원분들, 비행기 승무원분들 이분들 때문에 되게 사실 화제가 됐었던 뭐랄까요? 이제 인지도가 높은 거죠. 그런 종목인데 상장 첫날 공모가 66,300원, 당일날 66% 올랐고 현재 주가가 18만 원대 중반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176%가 올랐고요. 최근 한 달 새만 해도 50%가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락업이 22일 날 19%나 풀렸는데요. 오히려 기관 투자들이 더 사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주가 전망을 좋게 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3개월치로는 66%가 올랐네요. 또 하나가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이 바이오 회사죠. 이 인투셀인데 이 회사도 어제입니다. 이 회사는 발행 주식 22%가 풀렸는데 장 막판에 장 초반에는 한 7% 떨어졌는데 그건 사실 시장 영향이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반등을 해서 결국 3% 넘게 오르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인투셀 역시 공모가 대비 130% 가까이 급등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새내기주들, 작년 IP주들과 올해 IP주들의 흐름은 물론 시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덕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장하는 종목들이 이 공모가 이게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책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새내기주들 부진했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공모가 부풀리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한번 거치고 나서 그런지 올해 상장하는 종목들은 확실히 공모가가 좀 그렇게 과도하게 높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아서요.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시장 영향과 함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방산주 중에 좀 요즘에 가장 늦게 뜨고 있는 종목이죠. 풍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풍산이 주가가요. 1월에 46,000원대? 하여간 5만 원이 채 안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6월달 6개월 정도가 가까이 지난 지금은 13만 원대. 대략 뭐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4만 원, 13만 원이니까 한 3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엄청나게 좀 올 들어서 좋은 성적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풍산은 최근에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한참 방산주 잘 갈 때도 풍산은 한 5만 원대, 6만 원대, 뭐 조금 한 7만 원대, 한 5, 6만 원대, 6, 7만 원대 여기에서 거의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왜 풍산은 안 가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탄약 뭐 이런 쪽이니까요. 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심지어는 구리 가격도 오르는데 왜 풍산은 안 갈까?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 5일 동안 30%, 최근 한 달 새 무려 120%가 오르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탄약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요. 또 유럽에서 또 국방비 GDP 5%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왔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약 만드는 회사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풍산 아주 도드라진 그런 생산 캐파도 갖고 있고 또 증설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47%, 전년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 4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12개월 선행포가 방산 5개사 평균이 30배인데 풍산은 지금 15배 정도. 그러니까 다른 방산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측면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참 많습니다. 여전히 또 그렇게 올랐어도 저평가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잘 좀 이렇게 쉬어갈 때 잘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이 풍산 같은 회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